2월 24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미국 증시는 흔들려도 국내 증시는 강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900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 역시 반도체가 이끌어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만 전자, 100만 닉스 시대를 여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 넘게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반도체주가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오후장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5,969포인트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가져갔는데요. 장 초반의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다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주까지 오늘 수급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165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던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조 이상 담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2조 이상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던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1,8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갔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담아내고 있는 개인이고요. 2,400억 원 이상 순매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 이어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해볼 이슈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MLCC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MLCC죠. 이 AI 투자가 빅테크들이 이어지면서 소프트웨어보다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하드웨어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중심인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안에서 반도체 다음으로는 MLCC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MLCC 관련한 일본의 기업이죠. 무라타 측에서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졌던 모습입니다. 3월 말 분기에는 이 고수익 MLCC의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MLCC 시장에서 무라타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시장 점유율은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2위는 삼성전기가 40%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1위 기업, 2위 기업이 모두 저수익 범용 MLCC의 생산은 줄이고 고수익 AI 서버용 MLCC의 생산은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HBM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지금 탑재가 되는 MLCC 역시도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공급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용 MLCC의 생산은 줄이다 보니까 한 차례 재고 조정이 이어졌고요. 다만 수요는 이어지다 보니 유통사 측에서 유통 가격을 10%가량 인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유통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 고수익인 AI 서버용 MLCC 가격이 지금 범용 MLCC의 3배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흐름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MLCC 관련주 가운데 삼화콘덴서 6%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GIS도 6%대 강세, 삼성전기도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4.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밖에 코스모신소재 4.5% 강세, 아모텍도 강보합권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는데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MLCC 관련주들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투자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월 24일) 이슈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필승입니다. 네,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실제로 도달했던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장에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지 궁금하고요. 저희 또 종목 AS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2일에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던 일신석재가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밖에 하이로코리아 19일에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이틀 만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짚어볼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을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화 내빈이라는 사자성어와 군계일학이라는 사자성어를 조금 섞고 싶습니다. 외화 내빈이라는 것은 이제 겉은 화려한데 속은 좀 비어 있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5,900포인트를 이제 위에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중에 또 돌파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라는 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2월 달 수출 데이터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반도체가 한 1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오늘 어떤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거의 다 했는데
군계 일학처럼 반도체 거의 다 했고 거기에 살짝 붙어서 2차 전지가 조금 움직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결국에 코스피는 실적이다. 그래서 조방원 내에서 반도체, 조선, 그리고 방산, 원전, 전력 설비 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3,000포인트를 가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올려야 되는 게 2차 전지와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뭐 물론 중국 ESS에 대한 미국에 대한 수입 금지 이런 부분도 이제 물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또 순환매가 돌아왔고요. 결국에는 로봇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오늘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전주가 굉장히 활개를 띠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수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좀 비어 있다라는 것이 다른 어떤 오늘 뭐 조방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었는데도 조정을 줬고요. 대신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동전주들이 활개를 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좀 어수선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전략은 똑같습니다. 조정 줄 때 사서 다시 순환매 돌아올 때 판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가 위에 지금 뚫어 올렸고 거기에서 지금 야금야금 조금씩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일단 세력들이 저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다가 거래 대금을 한 3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좋은 사람들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코데지 컴바인도 시세 분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차례가 온다라는 거예요. 차례가 오면 바로 이제 좀 급등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봉의 종가 위에서 지금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틀 만에 41,650원에 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했고요. 그건 이제 다른 조선 기자재들, 피팅 밸브 이쪽에서는 뭐 성강 밴드가 굉장히 강했고 반면에 좀 눌러서 안 올라갔던 종목들을 제가 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0.25 법칙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BPS가 한 37,000원 정도 되니까 이거에 1.125배 해가지고 41,65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만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조정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딱 매도 구간이었더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순환매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린 거였기 때문에 항상 쉴 때 오늘도 조선 쉬죠? 방산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쉴 때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매수 그리고 차례가 오면 매도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일신석재와 하이로코리아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AS 진행을 해봤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정말 귀신 같은 목표가를 좀 제시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정필승 파트너님이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MLCC 폭증하는 AI 수요 타고 슈퍼사이클 귀환. 네, 오늘 MLCC 관련해서 이슈업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LCC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좀 담았을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장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상승 여력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일단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MLCC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좀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 군이었어요. 섹터였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4일 동안 시세 분출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사막 콘덴서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수익률 여러분들께 한 33% 정도 수익률을 이제 챙겨드리고 나왔는데 어찌됐든 선점을 미리 이제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라는 이 서버의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댐.
하나의 댐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을 저장을 해서 댐 같은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물을 이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 MLCC도 똑같습니다. 이 전류를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전류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 전기 자동차다 또는 자율주행차다 또는 AI 서버다 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알맞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노이즈 없이 이 전기를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MLCC는 당분간 우리가 이제 AI 지금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차세대 칩 이런 여러 가지에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로봇에도 지금 컨덴서가 MLCC가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골고루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계 1위 기업인 이제 무라타와 2위인 이 삼성전기가 결국에는 이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MLCC, AI 서버 MLCC 수요가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MLCC가 현재 또 주도로 또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주도 섹터 테마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또 삼성전기에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군에서도 충분히 상방을 열어놓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또 많기 때문에 MLCC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MLCC가 결국에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에는 한 1,000개에서 1,300개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에는 뭐 한 2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그 AI 이 서버에는 무려 60만 개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이제 AI 산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MLCC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계속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에 따라 여전히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관련주 가운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또 한방이 있는 종목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사마콘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코스모 신소재와 사마 콘덴서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사마 콘덴서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미 파트너님이랑 한번 저희가 다뤄봤던 종목이잖아요. 수익이 좋았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또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에 MLCC가 4일 연속 올라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거는 사마 콘덴서입니다. 엄청난 그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사마 콘덴서를 가지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소재인데 그동안 이제 사마 콘덴서는 결국에는 이 전장,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범용 MLCC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거라고 보면 되고, 코스모 신소재는 거기 들어가는 소재를 갖다가 제공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그 AI 서버의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AI 서버 MLCC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적층 세라믹, 즉 계속 쌓아야 됩니다. MLCC는 이제 쌓아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이형 필름이거든요. 그 이형 필름을 만들어내는 게, 독점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결국에는 이 AI 서버 MLCC가 계속적으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코스모 신소재의 이형 필름도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결국에 실질적으로도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또 주가가 상방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려는 딱 그 구간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방에 엄청나게 열려 있는, 사실 2차 전지의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이런 부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MLCC에서 좀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마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을 해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AI 서버 MLCC, 즉 고부가 가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그러면 범용 MLCC에 대한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를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사막 컨덴서다. 보통은 전장이죠.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또는 이런 부분 자율주행차 이쪽에다 보통 이제 납품을 하는 거기에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 그 회사가 바로 사막 컨덴서였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막 컨덴서는 시세 분출이 많이 됐지만 일부 조정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좀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와 사막 콘덴서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MLCC 수요가 늘어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희형 필름 공급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사막 콘덴서 역시나 범용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죠. 그에 따라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다. 또 조정 시에 단기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요 코스모 신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스모 신소재의 이 이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MLCC AI 서버든 뭐 전장이든 간에 계속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형 필름이기 때문에 적층 쌓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이거는 한번 그 공급사와 계약을 맺으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재료가 확실하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선택을 하고요. 잠깐 차트 보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막 컨덴서인데 사막 컨덴서에 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그래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막 컨덴서를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이거든요. 이 BPS를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해가지고 그때도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게 이제 25,000원이라고 봤을 때 25,000원이라고 봤을 때 현재 한 2.5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5배가 한 68,000원 정도 수준이니까요. 거기 찍고 지금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기준봉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기준봉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기준봉이 이렇게 있는데 기준봉의 이 저가와 고가를 이렇게 그어놓고 본다면은 이거를 딱 당기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이었어요. 이 상방이 이 지지였다가 다시 저항이었다가 거래량 없이 흔들다가 빠졌다가 이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뚫어 올렸기 때문에 이게 시세 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U자 됐을 때 이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뚫어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상단을 결국에는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뚫어 올려서 정확하게 여기다가 갖다 붙여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좀 본다면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 컨덴서는 이 기준봉의 이 종가죠. 그리고 중심가와 저가 이 3으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를 과연 지지를 받고 우상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종가 부근에서 지금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발휘가 되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됐을 때 이게 다시 한 번 더 밀지 않고 지지했을 때 그때가 또 매수 타점이 보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밀어버리면은 중심가를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중심가 이탈을 했다. 더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십시오. 놔뒀다가 다시 얘가 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으로 들어가셔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보시면 여기 이제 기준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봉이 들어왔다 하면 거래 대금을 폭발적으로 키우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시가총액 대비 얼마, 몇 프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가와 여기에 저가를 이렇게 딱 보면 이 부분에 지금 저가를 지지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62,000원 부근에서 다시 오늘 또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한번 키워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시세가 이렇게 나왔다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일단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두시고 62,000원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할 때가 그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됩니다. 여기는 일단은 지금 만약에 뚫지 않고 이게 그대로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62,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했을 때가 여러분들의 어떤 매수 타점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밀잖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는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는 전부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62,000원을 뚫기만 한다면 여기까지는 엄청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62,000원 돌파하면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하면 그때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MLCC 관련주 애프터픽은 코스모 신소재로 꼽아주셨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62,000원 돌파할 때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매수 타점 외에도 좀 더 자세한 전략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신다면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뉴스 확인하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각각 20만 원과 100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전역의 AI 반도체와 HBM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점이 반도체주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풀이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로 HBM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HBM3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와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데다 디램 및 낸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면서 구조적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총 순위 21위에 오르면서 미국의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를 역전했고 증권가에선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를 연일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SK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는 3.63% 오른 20만 원에 SK하이닉스는 5.68% 상승한 100만 5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등 주요 주주들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전날 1년 이상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제안 중 임시 의장 선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소액주주 보호 관련 정관의 명문화와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의 명확화 및 명칭 변경,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 등을 내달 24일 정기주총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정기주총 안건을 확정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반영했다며 이는 지배구조 왜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당 2만 원 규모의 현금 배당 승인권을 주총안건으로 확정하게 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검토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8.59% 오른 187만 1,0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나비전이 HBM 공정의 핵심인 TC본드의 공급 확대가 기대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본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하나비전으로 공급 기대감이 옮겨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TC본드는 HBM 공정에서 칩을 열과 압력으로 적층 접합하는 핵심 장비로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TC본드 투입이 확대돼 HBM 수요를 좌우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울러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으로 TC본드를 공급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TC본드 수주 금액이 전년도에 800억 원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비전의 주가는 상한가인 8만 4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차세대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이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수파립은 앞서 2021년에는 췌장암 치료제로, 2025년엔 위암 치료제로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이번엔 소세포 폐암에 대해 희귀의약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미국 희귀질환법에 근거해 요건 충족 여부와 치료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 및 그에 따른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해 부여되는 제도로, 임상 비용의 세액 공제 및 신속 심사, 7년간의 시장 독점권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측은 암세포의 두 핵심 생존축을 동시에 억제하는 네수파립 기전의 가능성이 FDA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재발 및 특정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다음종 항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상한가인 25,4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20만 전자를 돌파했던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는 3.5% 급등하면서 19만 9,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100만 원 위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5.3% 강세 이어가면서 102,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약세 흐름으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축소하면서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대 급등, SK스퀘어 6.9%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강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강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은 1.4% 현재 구간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약보합, 레인보우 로보틱스 4.7%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시간,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의 공략주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또 공략주와 강의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요즘에 감기가 또다시 유행이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했다가 또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해서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저기 제가 앉아 있다가 기침 나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아무튼 여러분 감기 항상 걸리지 마시고
좀 건강하셔야 가족들과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관리 유념을 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한번 오늘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정필승의 공략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 종목이든 히든 종목이든 뭐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야 저건 시장에서 유행하는 종목이 아닌데, 저거는 시장에서 막 뭐 그런 종목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좀 뭐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고, 좀 이 지금 시간대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바로바로 올라가든 아니면 조금 늦게 가는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닥에서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조금 눈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동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요.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 또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디바이스 AI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우리나라 산업은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건 분명하고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도체 올라갈 때,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호황일 때 여러분들께서 좀 반도체를 수익을 좀 내셔야 되세요. 특히나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 대장이기 때문에 또 대장주들 또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수급도 유입이 이미 됐고요. 지금 상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멘텀입니다. 상승 모멘텀이고요. 대형 ASIC 설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그래서 매출 가시설 급상승이다라는 거고요. ASIC는 고객 맞춤형 고성능 칩으로 AI 그리고 HPC 자동차용 반도체 필수다. 자,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선단 공정 핵심 DSP 디벡스 2나노 AI 칩을 현재 수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미세 공정 기반 칩 설계가 가능한 디자인 하우스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AI, HPC 중심 포트폴리오로 현재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2나노 글로벌 고객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멀티플 재평가 기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은 사실 우리가 PBR로 봤을 때 본질 가치로 보면은 PBR이 10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 종목은 결국에는 성장성을 좀 기반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 결국에는 계속 적자였다가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흑자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용인 또 클러스터, 용인 클러스터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도 계속적으로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요. 현재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빠지죠. 빠져서 지금 여기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보면요.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 이 부분. 이 61,000원 부분입니다. 이 61,000원 부분이 이 있죠. 여기 보이시는 이 세력이 들어왔을 때, 이 지금 세력이 돈 들고 딱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이 기준봉의 종가 부분입니다. 즉 종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밀어내다가 누군가가 밀어내다가 다시 여기 상방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보시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냈거든요. 여기다가 뚫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밀다가 다시 올리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점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여기에서 지금 상방 이 종가, 이 기준봉의 이 고가 라인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 거래량을 급감시키면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윗상방을
열어놓고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탄력적으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세력이요. 계속적으로 매집해 나가고 있어요. 그걸 윗상방에다가 털어낼 것이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75,500원부터요. 61,500원까지 분할 매수이고요.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61,00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은요,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방송 많이 들어오셔서 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이고요. 자, 모멘텀입니다. 도심 부동산 가치 부각해서 시총 대비 부동산 가치가 과소평가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가총액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 훨씬, 그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재 물류센터 부지와 R&D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용도로 개발 승인 이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위험물 정밀화학 특수 물류 독점 강화, 즉 본업 실적 레벨업입니다. 이거는 종합 물류 회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인천항에서 신규 위험물 컨테이너 5개 저장 장소를 가동했다. 그래서 고성장 산업의 물류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을 지배하는 메가 트렌드 저PBR과 자산주의 결합이다. PBR 자체가 한 배가 안 됩니다. 한 배가 안 돼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유행 자체가 저PBR로 수급이 들어가서 그걸 회복시키는 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실적주 그리고 저평가를 계속 보라는 거고, 정필승의 0.25 법칙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맞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장이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하락장이면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정필승의 기준목 매매, 테마의 수급이 확 들어왔을 때, 수급의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또 접근하는 또 매매법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은 요게 트렌드입니다. 저PBR,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아까 전에 하이로코리아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보면 요거예요, 요거. 너 지금 얼마니? 그러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10,000원짜리인데요. 10,000원짜리인데 아직 한 배가 안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0.75배 정도 됩니다. 0.75배.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 배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너의 본질 가치는 10,000원이니까 목표가는 10,000원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지금 주가가 위에서 쭉 빠졌다가 다시 지금 여기에서 저점을 지금 올리면서 다시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딱 여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가지고 나왔고,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은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00억이다 그러면 한 200억 이상, 300억 이상. 저는 이제 최소 500억 이상을 잡는데, 보통 시가총액 한 5,000억이다 그러면 500억 이상.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집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총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은 2,2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 기준봉의 저가를 지지를 한 다음에 중심가, 요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를 모으고 있단 말이죠. 거래량 급감시키면서 기를 모으고 있어요. 테마만 붙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 올려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적으로 8,750원. 이게 7,500원이 0.75고요. 8,750원이 0.875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000원, 이 목표가 10,000원이 결국 2차 목표가인데 여기가 한 배니까요.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350원부터 6,550원까지 분할 매수이고요. 목표가는 1차 8,750원, 2차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 드렸던 거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5일 히든주 세명전기입니다. 전력설비가 굉장히 많이 튀어올랐죠. 세명전기 이때 당시에 말하신 분 없어요. 이제 이게 한창 이제 갑자기 거래량 확 들어오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세명전기 제가 미리 금구류 말씀을 드리면서 전력설비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려서 9,000원에서 매수, 9,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번 줬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그 기회를 한 번 줬어요. 그 한 번, 그것도 거래량 들어올릴 때, 이때 거래량 들어올 때 그때 한 번 주고요.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여기 12,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33%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도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돈이 돌고 실적이 도는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신입니다. 화신은 일단 1차 목표가 달성했고 2차 목표가 이것도 1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때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저렇게 세력이 들어왔을 때의 중심가부터 이 저가까지가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줬다. 그래서 매수가 9,150원 기준에서 수익률이 31.15%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진파워예요. 일진파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진파워는 제가 1월 20일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준봉 발생을 하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5금 매매법이라고 하면서 15% 미만은 종가, 중심가, 저가까지 분할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말씀드렸을 때는 중심가를 얘기를 했고요. 15,580원 매수가 기준입니다. 이때 매수해라고 말씀드렸고 3일 줬어요. 3일. 이렇게 3일 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줬다. 그래서 목표가 28%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태용입니다. 태용도 이렇게 제가 무료 방송, 그러니까 무료 방송 보셔야 돼요. 무료 방송 보시면 제가 보다가 여러분들께 딱 하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보면요. 이렇게 되죠. 제가 이때도 기준봉 발생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15금 매매법 뭐 이러면서 중고장담법, 고조장담법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 저가까지 빼지를 않아요. 이 저가까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분할 매수해라는 겁니다. 거기를 손절가로 잡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매수가 3만 원 기준에서 목표가 20% 이렇게 달성을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S&T 에너지예요. S&T 에너지 별로 말씀하시는 분들 못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몇 프로 이래가지고 막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기준봉 발생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심가 43,730원부터 매수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51,000원을 찍어서 목표가 16%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까지는 뭐 공약주였고요. 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기준봉의 그 중심에 집중을 해야 된다. 중심가는 세력의 평단가다 그래서 잠수함 기법이에요.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쭉 해서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의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 지점이다. 그게 수렴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거예요. 자, 기준봉 아까 다 똑같아요. 기준봉 그럼 중심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이 종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지지를 받느냐. 그러면 주가는 더 빨리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눌림을 준다면 중심가를 지지를 하느냐.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다시 중심가로 올라오느냐. 결국에는 뭐다? 중심가 위에서 사야 돼요. 중심가 위에서. 그게 세력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심가 위에서 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우 IB 여러분들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 보이시죠? 삼각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각형.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만들어 왔어요. 삼각형. 그거는 이 기준봉의 중심가 빠졌다가 다시 중심가 위로 왔을 때 그때가 바로 뭐다?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어제 시세 분출 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LG전자 여러분들께 수익 드렸죠. 그리고 나서 삼각형 기준봉 발생하면 기준봉 매매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여기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다시 빠졌다가 다시 중심가 위로 올라와서 다시 시세 분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요거 잘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고 QR코드 해서 M밴드 많이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와 히든주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공약주는 가온칩스 가져와 주셨고요. 또 히든주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정필승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런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지 말고 편안한 매매, 횡보할 때 같이 이런 기회들 포착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정필승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다소 어렵다 싶으시면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필승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